오늘 밤사이 많게는 15cm의 많은 눈이 예고됐습니다. 내일 영하권의 아침 기온이 예고되면서 도로 살얼음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원특별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둘러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과정에서 충북의 몫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하듯 만들어낸 공공서비스 앱의 상당수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지난 3년 동안 만든 20여 개의 공공앱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 명암타워의 활용 방안을 찾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의회에서는 철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충북 모든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게는 15cm의 많은 눈이 예고됐습니다. 내일 아침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후 5시 기준 충북 지역의 적설량은 제천 배군이 2.1cm, 괴산이 1.7, 충주 수안보가 1.2cm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낮부터 눈이 내린 가운데 아직까지 많은 양의 눈은 아니지만 밤부터는 충북 북부 지역에 5에서 15cm, 남부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새벽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충북 전역의 영하권의 아침 기온이 예고되면서 블랙아이스, 즉 도로 살얼음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4,600여 건, 이로 인해 107명이 숨지고 7,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동안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결빙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2.3%에 달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수치가 7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난 4일 오전 세종에서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한 사고 역시 도로 살얼음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특히 청주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부근 도로와 음성 대소초등학교 부근 도로 등 6곳에서 최근 5년 동안 19건의 결빙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들 도로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고요. 바닥이 흙이 아닌 교량 위 이런 것이 이제 더 위험하니까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치겠으며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법 제정이라는 첫 단추를 꿰는 만큼 올해는 특별법이 충북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둘러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법안 발의뒤 1년 만에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중부내륙 지역 지원특별법. 각 부처에서 중부내륙 지역의 종합발전계획과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의 근거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 등 재정 지원과 개발 규제 완화와 같은 사실상의 알맹이는 정부 부처의 반대와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원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환호와 동시에 뼈대에 살을 붙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타를 받게 되면 지역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타가 안 나오게 되면 또 길이 없고 길이 없으면 또 소멸하고 이런 문제가 악순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완화할 수 있는 입법이 더 진행돼야 된다. 충청북도는 1년 만에 재정 성과에 이어 또다시 1년 만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한 개 부서를 개정 작업에 투입했던 전북이나 강원처럼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과정에서는 충북의 몫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중부내륙 특별법의 당초 명칭이 충북지원특별법일 정도로 이번 특별법 제정의 맨 선두에는 충북이 있었습니다. 8개 시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담되 충북의 이익과 직결되는 조항을 특별히 반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상황이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종합계획에 좀 더 충실하게 내용들을 담거나 아니면 개정 작업에서 저희가 필요한 지방들을 더 추가해서 넣거나. 앞서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 성과를 충청권이 나누는 과정에서 대회 유치를 주도한 충북이 제 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홍보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충주시 유튜브 충TV를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독자가 충주 인구의 2배를 넘는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직접 제작 운영하는 충TV의 구독자 수는 55만여 명으로 충주시 인구 21만 명의 2배를 뛰어넘어 전국 자치단체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습니다. 모바일 환경이 확산하면서 지자체들이 각종 공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앞다퉈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들고 보자식의 사업으로 돈만 쓰고 사라지거나 외면받는 앱들이 많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위급 상황 시 청주시 CCTV 관제센터와 연결돼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공공앱 청주시 안전지킴입니다. 지난 2017년 청주시가 이 앱을 만드는 데 사용한 예산은 2억 원. 하지만 5년 동안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4,600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는 단 9명만이 이 앱을 내려받았습니다. 한 해 유지 보수비도 2,900만 원으로 지금까지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지만 정작 업데이트는 2017년 앱 출시 당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지 정도로만 저희 관리하고 있고요. 새로 업데이트는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2018년 단양군이 만든 단양 스토리 투어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앱으로 제작에 1억 8천만 원이 들었지만 일부 휴대전화에서는 내려받기도 되지 않습니다. 앱을 내려받는 횟수도 5년 동안 3,800차례에 그쳐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평가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일단 만들고 보자식의 부실 공공앱은 결국 국민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공공앱의 개발과 관리는 물론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에서 지난 3년 동안 개발한 공공앱은 20여 개. 이 가운데 절반 넘게 성과 미달로 행안부의 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중장기 운영 방안이나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경쟁하듯 만들어낸 공공앱.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 명암타워 활용 방안을 찾는 과정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과 정밀구조 안전 진단까지 마쳤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요구로 철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취임 직후 문 닫힌 명암타워 현장을 찾을 정도로 활용 방안을 찾는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물이 복합 문화 공간의 성격을 띠는 리모델링인데 용역비만 8,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8,200만 원으로 내진 성능 등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았고 B등급이 나왔습니다.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 등 1억 2천여만 원은 의회 농업정책위원회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관망탑의 공간 활용도와 비용, 건물 구조의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관망탑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왜 농업정책위는 철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 애초에 청주시는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리모델링 대비 철거 비용을 추산했는데 112억 원의 차이로 그 간극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문가의 정밀 검토를 받아보니 그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자료를 근거로 한 설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B등급의 공공시설물은
내구 연한이 40년으로 명엄타워의 경우 지어진 지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철거는 낭비 요인이 큽니다. 철거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300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청주시 재원이 어디 있어요? 결국 예산 삭감에 칼자루를 진 의회의 요구로 이달 중으로 리모델링이냐 철거냐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건물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할까 2년 가까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셈으로 이번 여론조사비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활용 방안을 찾겠다며 쓴 돈만 2억 원 가량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충북 지역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이 급증해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해 11월 어음 부도율은 전달보다 8배나 급증한 6.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7년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최근에 건설 경기 악화와 고금리로 인한 자금 경색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월악산 악어봉 탐방로가 조성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통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행교 설치가 늦어진 게 이유인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정식 개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겨울바람 속 온기를 머금은 듯 불그스름하게 동면에 든 악어섬. 충주호를 배경으로 여러 마리의 악어가 떠 있는 듯 절경을 뽐내는 곳입니다. 한겨울에도 악어섬을 내려다보기 위해 악어봉을 오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전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왜 악어봉인지 딱 이름이 보일 수 있게끔. 하지만 악어봉 탐방객 대부분이 이용하는 길은 출입이 제한된 비법정 탐방로입니다. 그마저도 횡단보도 하나 없는 국도를 지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를 건너 좁다란 산길을 오르기까지 여간 위험한 게 아닙니다. 충주시와 월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정식 탐방로 조성을 논의한 지 어느덧 10년.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 등 수많은 난관을 거쳐 지난 2022년 탐방로 조성을 마무리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 넘게 개방은 요원합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좀 꺼려지는 게 있죠. 여기다 세워놓고 금지가 있고 과태료까지 써 있는데 올라간다 하는 것도 조금 좀 꺼려진 것도 있고. 탐방로를 개방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도교 설치입니다. 보도교 디자인 선정과 시공사 변경, 토지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가까스로 보도교 공사에 착수한 충주시는 올해 안에 정식 탐방로를 개장한다는 목표입니다. 충주 시민들이 이러한 거에 대한 좀 불편함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라든가 이런 거에 좀 바로 추진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SNS 명소로 입소문난 악어봉이 안전한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2주년 기념 봉축 법회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천태종과 구인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며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당시 구인사에서 잼버리 대원들에게 베푼 도움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한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종교단체 방문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합니다. 2년 전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노 전 실장은 오는 11일 청주 상당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주 상당에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민주당에서는 이강일 전 상당구 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코 상량식이 청주시 오송읍 공사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상량식에서는 총 길이 1,189m, 총 중량 2,000톤에 달하는 16개 트러스 가운데 마지막 트러스 설치를 기념하고 현재 공정률 45%인 공사의 안전한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소로리 벽실을 모티브로 설계된 청주 오스코는 내년 9월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시설과 3,300석의 9개 회의실을 갖추고 정식 개관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 기상지청이 충북 스마트 여행 기상융합 서비스 고도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날씨 여행 추천 코스와 관광지별 날씨, 캠핑과 트레킹, 라이딩 안전 지수 등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도는 청주 기상지청이 개발한 서비스를 도 관광 누리집인 충북 나들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사는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 농업인 6,800명으로 농지 소유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자부담 2만 원을 포함 19만 원씩의 행복바우처 카드가 지급됩니다. 음성군이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3개 분야에서 대상과 금상, 우수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음성군은 기업지원 부문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해 대상을, 골목경제 부문은 3위로 금상을, 투자유치 부문은 5위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보은의 한 지역 농협조합장 A씨에게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2월 한 종친회 관광버스에 탑승해 직위와 경력을 밝히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분쯤 영동군 용산면의 한 농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농자재 보관 창고 한 동과 주변 비닐하우스 등이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예보가 됐는데 밤에 눈이 계속 내린다고 해서 도로 사정이 걱정입니다. 특히 지열이 없는 교량이나 고가도로, 그리고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는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속도를 더 줄여 천천히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